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대선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총선이 시작됐다. 새해를 맞으면서 지난해에 대통령 선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오게 될 내년 4월에 총선이 이미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끝났죠. 7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그런데 아직 대선이 끝나지 않았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선 결과에 승복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선이 이미 시작됐다. 내년 4월이 총선인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것이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크게 뒤바뀔 것이다.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미 총선으로 내달리고 있다. 총선의 승부를 걸고 있다. 정치적, 사법적 승부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 여당에서도 당연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준비에 총선 분위기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여당은 당 지도부가 누가 되느냐입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1월 1일 오늘 모두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여당에서는 당권 주자들, 유력한 당권 주자죠. 1위 나경원, 2위 안철수, 3 김기현입니다. 모두 신년 인사회에 모여서 총선 승리를 다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총선 승리 다짐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신년 인사회를 열면서 윤석열 정부를 또 공격을 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조선일보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측근들을 중심으로 이재명이 지난달에 지금 자신에 대한 각종 비리 수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법적인 부분보다는 정치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사법적인 재판, 검찰 수사나 재판 이건 크게 고민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치적인 고민, 민주당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이재명에 대해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라 이런 요구가 폭발을 하게 되는 이런 정치적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두고 이제 이재명이 착각을 하고 있다. 이재명이 사법적인 책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이재명의 착각이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정치적인 고민, 이재명에 대한 민주당 내에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라. 당 지도부 교체. 이 목소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느 시점에 터져 나오게 될까? 본격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여야의 당 지도부의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여당에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오늘 신년 인사회에 모두 참석을 해서 인사말을 한마디씩 했습니다. 김기현의 경우에는 외연 확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안철수의 경우에는 총선 승리를 다짐을 했습니다. 나경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나경원은 더 재밌는 것이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 3월 8일은 새 지도부가 탄생하는 날이다. 그래서 당권 주자들에게 인사말 한마디씩을 돌렸습니다. 마이크를. 그러니까 나경원은 좀 쑥스러워하면서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이 마이크를 받아야 할지 받지 말아야 할지 인사말을 해야 될지 인사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김기현, 나경원이 1위고 안철수 그다음 김기현이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이제는 구도가 잡히면서 지지율이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이 3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경원이 압도적인 1위인데 나경원이 자신의 한 말처럼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못할 형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기후대사도 맡고 있고 저출산 부위원장도 맡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지를 않습니다. 불러야 지금 가서 협의를 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서 나경원과 만나게 되면 이미 결정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부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출마할 뜻이 강력히 있다. 출마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계속 강하게 이야기만 하면서 자신에 대한 인지도, 자신에 대한 지지율을 유지해 가면서 버티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줄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 부르게 되느냐? 안철수, 김기현 이 3강 구도에서 나경원이 출마하는 것이 맞겠다.
뭐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저출산 부위원장이나 기후대사를 내려놓고 출마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결심이 서야 나경원을 부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다. 먼저 치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임명권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이 앞으로 한동안은 설 연휴를 지나면서 이번 달 한동안은 3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서로 얼마만큼 지지율을 더 붙여가느냐라는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이재명이 지난달에 측근에게 결국 내가 기소는 될 것 같다 이렇게 속내를 털어놨다. 공직선거법 위반 비롯해서 성남FC,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이렇게 검찰 수사가 겹겹이 쌓여 있고 공직선거법은 이미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소는 불가피하다. 자신이 기소는 되겠지만 이런 사법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자기가 다투면서 무죄를 자신하고 있다. 과거에 그 자신의 친형의 강제 입원 이 부분도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서 이게 1심, 2심에서는 유죄가 났는데 대법원에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무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명의 뭐 정치 생명이 끝날 뻔하다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고 김문기를 모른다 이런 부분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재판 중인데 이것도 과거에 뒤집듯이 자신이 이길 수 있다. 대장동 건에 대해서도 자신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없다. 또 정진상과 김용이 끝까지 입을 다물 것이다. 자신이 걸려있는 것은 배임죄다. 배임은 이제 성남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겁니다. 자신이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배임 혐의는 이미 1년 동안 대장동 일당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유무죄를 다툴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전국의 수백 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두 비슷한 혐의로 모두 조사를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도 받아야 한다. 지금 그 논리입니다. 이재명이 정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의 그 측근, 이재명 이야기를 들은 측근이 지금 조선일보에 흘린 겁니다. 이재명이 정말 걱정하는 것은 이런 사법적인 고민이 아니고 정치적인 고민이다. 자꾸 자신에 대해서 기소가 되고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고 재판이 계속 일어나면 한두 건도 아니고 지금 여러 건이 이렇게 재판이 일어나게 되면 당 내에서 반발하지 않겠느냐. 이재명 물러나라 라는 소리가 나지 않겠느냐. 이재명에 대해서 물러나라 라고 하는 것. 뭐 정치도 생물이고 수사도 생물이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로 기사를 썼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재명은 사법적인 부분은 정말 걱정하지 않고 정치적인 부분, 자신이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부분 이것만 걱정하느냐? 아닙니다. 이재명 사법적인 부분 걱정합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주연 혐의는 이재명이 더 잘 알고 있고 이재명이 또 법률 전문가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이 측근들,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에 흘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이 기사에 나온 이재명의 의도는 사법적인 부분은 고민하지 않고 정치적인 부분만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내부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심이. 국민보다는 더 민주당 내부를 향해서. 그러니까 사법적인 것은 큰 고민을 하지 않는다. 이길 수 있다. 혐의가 별로 없다. 자신은 민주당 내부의 지지, 이 뭐 단일 대우라고 하죠. 이게 흔들리는 것을 가장 고민하고 가장 걱정한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좀 지지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도로 지금 이재명의 측근 또 민주당 의원들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흘렸고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썼다라고 충분히 추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이 기사 이런 이야기를 흘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뭐 조선일보에. 이재명이 사법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전례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친형 강제 입원 이 부분을 거짓말을 해서 1심, 2심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이 뒤집어지는 논리가 소위 뭐 적극적 거짓말이냐 소극적 거짓말이냐 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판결이 난 겁니다. 대법원에서. 지금까지 지금 선거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려 왔습니다. 법원에서. 그런데 이재명의 이 재판에서는 상당히 태도가 바뀐 것이어서 논란을 빚은 것이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여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친형 강제 입원과 고 김문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또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이 재판에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건 친형 강제 입원처럼 자기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터뷰에서 갑자기 묻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났다. 김문기를 과거에 알았었는데 갑자기 그 인터뷰에서 물으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그때 생각이 안 났다. 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맞서려고 하는 겁니다. 친형 강제 입원처럼 자기가 살아남은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친형 강제 입원과 고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 다 거짓말이지만 이 거짓말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친형 강제 입원은 개인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 가족에. 그런데 고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대장동 비리라고 하는 핵심, 선거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정면으로 자기가 모른다라고 한 겁니다. 대장동 비리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 당선될 목적이 아니면 뭐가 당선될 목적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건 이번 선거법 위반은 이재명이 살아났던 과거 선거법 위반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배임 혐의도 다퉈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 또 정진상이나 김용이 입은 열지 않을 것이다. 이건 이재명의 리더십과 관계가 됩니다. 이재명이 당대표직에서 쫓겨나게 되면 정진상, 김용이 입을 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김만배가 입을 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이 돈을 받은 것, 돈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 정치자금에 대해서 지시한 것,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지시했느냐 어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인 진술들이 나온다면 배임까지도 이재명이 빠져나가기는 힘들 것이다. 대장동에서 이재명이 배임 더 나아가서 돈 문제, 정치자금이나 뇌물 부분에서 걸려들 배임 혐의도 빠져나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남FC 의혹입니다. 이 성남FC 의혹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이 있다면 전국의 자치단체장 모두가 다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홍준표입니다. 홍준표도 경남도지사 할 때 이 경남FC입니다. 후원금을 받지 않았느냐. 착각입니다. 홍준표가 분명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지금 홍준표는 이미 그 후원금을 받을 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대가를 주는 것이 연관관계가 만들어지면 바로 걸려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다 체육단체, 체육경기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곧바로 특혜를 주고 곧바로 혜택을 주는, 대가를 주는 이런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거 걸려들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은 간이 큰 건지 뭐 이게 버릇이 되어 있는 건지 그대로 이 일을 한 겁니다.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성남FC 이 부분도 관계 공무원들이나 그 기업들이 이게 이미 뇌물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도 모두 다 이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공무원도 이야기하고 또 네이버 그 전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증거 정황들이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재명이 정치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이재명이 언제 쫓겨나느냐 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의 비리를 가지고 계속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재판이 이어질 텐데 이재명으로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을 왜 바로 쫓아내지를 못하느냐.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지금 뭐 지지율에서 가장 앞서 있다. 개딸들도 있고 민주당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재명이 받고 있는데 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쫓아내지를 못한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옵니다. 대안이 없어서 못 쫓아내는 것 아닙니다. 물론 대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다라고 해도 총선으로 이재명을 치르기가 힘들다. 민주당이 다 죽는다라고 되면 이재명은 쫓아냅니다. 그런데 선거에 의해서 이렇게 뽑힌 지도부를 쫓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이 그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이준석이 내부 총질을 하고
성상납 부분에 그렇게 많은 혐의들이 드러나도 윤리위의 징계를 받아도 이준석을 쫓아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이재명은 당대표인데다가 대선 후보를 지냈습니다. 대선 후보 기간 중에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 내부의 여러 조직과 많은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을 쉽게 쫓아내지 못한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사실은 고민입니다. 대안 필요 없습니다. 민주당의 의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안 없어도 이재명부터 쫓아내고 봅니다.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은 끝났다. 민주당이 이렇게 바뀌었다. 개혁하는 민주당 뭐 이래가 총선을 나가게 될 겁니다. 아마. 쫓아내는 과정에서 대안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안 없어도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들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그렇게 쉽게 쫓겨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선을 거치면서 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형성된 이재명 파의 그 견고함이 이재명은 지금 뭐 죽기 살기거든요. 그렇게 쉽게 도려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많은 이재명을 쫓아내야겠다. 이재명으로는 총선을 치를 수가 없는 건 확실한 만큼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을 쫓아내자라고 하는 이 움직임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이게 또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의 리더십이 흔들리면 정진상이 입을 열 가능성도 높아진다. 김만배가 입을 열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래서 지금 검찰의 수사와 민주당 내부의 움직임이 서로 연동되어 돌아갈 수도 있다. 이재명이 사법적인 것은 걱정하지 않는다. 정치적인 것만이 걱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론에 이런 내용을 흘려서 민주당 내부의 단속에 나선 것이다. 사법적인 것은 별것이 없다라고 지금 자신이 낮추고 있는 것,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제 올 한 해는 총선 준비로 본격적인 총선 준비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누가 되느냐? 당대표는 누가 되느냐? 민주당은 이재명 이후 포스트 이재명 누가 되느냐? 라는 부분이 새해 초부터 가장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